예, 여러분, 이제 다시 이어서 계속 기본 툴에 대해서 배워가도록 합시다. 자, 지난번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웠으면, 이번 시간에도 이제 연이어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렉탱글러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 렉탱글에 세워져서 처음부터 그려지는 렉탱글러가 있어요. 자, 이거는 가로 X축 길이를 2000으로 잡고 2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 길이가 나오죠. 이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이냐, 3000. 그 길이 옆에 90, 50, 앵글이라고 나오죠. 앵글 5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길이를 먼저 3000 해주고 그 다음에 45도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45도가 되고, 지금 이게 거꾸로 되어서 그런데 잠깐만요. 예, 45도로 나왔어요. 자, 이 지금 평면은 거의 지금 무한대, 예를 들어서 평면 이렇게 하면 평면이 되죠. 평면. 그런데 평면으로 하면 저는 오히려 실수가 많아서 입체로 많이 그냥 해놓고 작업을 해요. 평면으로 하면 깊이가 위인지 아래인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보죠. 렉탱글러 가로로 X좌표로 3500 그 다음에 해놓고, 그 다음 길이는 길이도 똑같이 3500으로 하죠. 3500에 35도로 하겠다.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몇 번만 연습하면 될 거예요. 이걸 한번 연습해보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뭐 입체로 하겠다 그러면 푸시앤풀로 꺼낼 수가 있겠죠. 입체 푸시앤풀로 꺼내고 더 많이 꺼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렉탱글러를 쓰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로테이트 해서 많이 쓰지, 처음부터 이걸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 툴 아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아크는 크게 지금 4가지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4가지 아크가 조금씩 틀려요. 근데 물론 가장 많이 쓰는 아크가 있죠. 자, 첫 번째 거부터 봐요. 자, 이 아크는 자, 평면에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점을 찍고 거기에서 보면은 길이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랭스가 나오죠. 길이를 1000으로 하겠다. 1000으로, 아니구나, 만이겠구나. 네. 만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앵글로, 그러니까 몇 도까지 갈 것이냐, 45도. 그러면 이렇게 아크가 이제 그려지는 거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좀 크게 한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습하는 사례로 지금 이걸 한번 뭐 광장에 있는 스탠드 이걸 한번 해봤는데, 자, 여기 아크 2포인트 아크라는 게 나와요. 자, 2포인트 점을 2개를 연결하는 아크라는 거죠. 자,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한다. 자, 가장 많이 쓰는 아크라고 볼 수 있어요. 점과 점 사이 연결하는 거는, 자, 렉탱글러에서 많이 쓰죠. 자, 렉탱글 하나 그려놓고, 뭐 정사각형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리버스 페이스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여기 라운딩을 하는 디자인을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라운딩을 한번 해보죠. 자, 아까 여러분들 튕기는 거 배웠죠? 자, 여기서 10씩 아니면 1000, 1500 정도 내려오죠. 자, 지금 이 안 보이겠어요? 가이드를 죽여놔서 안 보입니다. 자, 다른 가이드들이 지금 좀 복잡하죠? 그러면
이럴 때는 델리트를 시켜버리죠. 델리트 가이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 1500 여기서도 1500 1500 1500 자 이렇게 되면 아크를 2포인트 아크를 한번 써보죠. 아크 자 이렇게 두 선을 연결을 하면 라운딩이 되죠. 다시 아크의 단축키도 A예요. A 아크. 자 이렇게 적절하게 두 변을 접했을 때는 이렇게 분홍색의 선이 나와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알아서 안 없어졌으면 이렇게 지워주면 되죠. 지난번에 선 지우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하면 라운딩 된 큐빅이 나오죠. 퍼스펙티브로 보고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잘 그려져서 이렇게 하면 어떠겠어요? 라운딩 푸시앤풀로 하면 이렇게 라운딩으로 된 것을 그런 맛을 얻을 수가 있죠. 다만 이런 거 좀 복잡하죠. 자, 이런 거는 지우개 기능에서 이 선을 지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지우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한번 지우개 기능을 써보죠. 자,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면 깨져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깨지는 거를 깨지지 않고 이 선이 보기 싫다. 그랬을 때 Shift를 하고 지우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이 안 보여요. 숨겨지는 거죠. 사실상 없는 게 아니라 숨겨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도 2하고 자, 지우개의 단축키가 이레이저 2죠. 이렇게 그러면 숨겨지죠. 이 지우개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다른 컨트롤하고 이레이저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한꺼번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자, 잘못하면 이렇죠. 그러니까 선택을 좀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이레이저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스케치업이 계속 이레이저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인식을 해서 그렇게 계속 이제 할 수 있는데 시간의 텀이 이제 지나면 또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매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크의 기능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아크의 세 번째 거, 여기 세 번째는 3포인트 아크예요. 3포인트 아크는 좀 약간 애매해서 잘 안 써요. 저도 잘 안 쓰는데 점을 3개를 찍는다는 거죠. 점을 3개를 찍어서 아크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좀 애매할 수가 있지만 뭐 또 상황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자 여기 뭐 이거는 그러니까 보조선을 잘 튕기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선이 안 돼 있을 때는 좀 엉뚱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사이드 값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 그 서클과 폴리곤 할 때 사이드 값에 대해서 배웠죠. 아크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드 값이 있죠. 자, 사이드를 여기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면 어때요? 각형이 나와 있죠. 자, 이 사이드 수가 바로 몇 각형이냐 이건데 원이 거의 20각형이죠. 그러면 이 지금 아크도 내가 몇 각형으로 사이드 수를 몇으로 줄 거냐. 그러면
모든 아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까 많이 썼다는 투포인트 아크도 자, 여기서 지금 사이드가 바로 나오죠. 내가 아이콘을 클릭하고 사이드가 12다. 그러면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12를 하고, 아니면 이제 12가 너무 거칠다. 그럼 21 해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첫 번째 아크였구나. 예,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지금 작업을 한 것이 너무 좀 거칠다. 그러면 여긴 지금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선을 맞닥뜨리면 이게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룹하고 컴포넌트를 배울 텐데, 그 부분을 이제 배우고 나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그룹과 컴포넌트 배울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아크 가지고 투포인트 아크로 그냥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투포인트 아크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최대한 부드러운 상태죠. 그러니까 사이드 수가 21 정도 된다는 거죠. 20. 그러면 다시 한번 투포인트 아크로 보죠. 자, 투포인트 지금 현재 이거를 딱 클릭했을 때, 다시 딱 클릭했을 때 사이드 수가 나오죠. 20. 그러면서 20을 한번 좀 적게 6개 8로 한번 해보죠. 8로 하면 돼요. 안 먹네. 이렇게 안 먹을 때가 있더라. 잠시만요. 엔티티 인포로 가보자. 엔티티 인포 보니까 세그먼트를 만약에 8. 자, 8로 하니까 좀 더 각형이 생기죠. 다시 얘를 뭐 3으로 한다. 자, 이렇게 3으로 하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게 사이드 수가 안 먹힐 때는 엔티티 인포에서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 각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12.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자, 12 아니면 8. 이렇게. 이걸 자세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그 원 전체에서 팔각형에서 잘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린 그 호의 길이에서 그냥 8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크에서도 사이드 수를 기입할 수 있고 사이드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제 그 부분만 확인하면 아크에 대해서는 일단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파이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네 번째 거, 덩어리를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 버리는 거죠. 면을 이렇게 이제 이미 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도름 계단 같은 거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자, 도름 계단을 한번 이거 가지고 해봤어요. 네. 도름 계단을 한번 대략 만들어 봤었는데, 올라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파이로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럴 때 좀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내가 모델링해서 직접 써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모델링을 지금 할 상황이 한 번도 없었고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아크에서는 투포인트 아크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도름 계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파이가. 자, 로테이트로 갑시다. 자, 로테이트는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 자, 로테이트의 아이콘은 이거죠.
지난 시간에 로테이트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앞쪽에서 뭐 했던 안 했던 간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진 않으니까. 어차피 일부러 직사각형을 했어요. 왜? 그래야지 돌렸을 때 보이는 거니까. 자, 간단하게 자, 이렇게 3번 선택하고 돌려준다. R 로테이트의 단축키는 Q예요. 자, 아래를 놓고 돌려준다. 그러면 축을 어디다 놓고 돌리느냐.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돌려져 있죠. 자, Q를 하고, 지금 방금은 블루축으로 했죠. 근데 블루축은 세워진 축인데 그 블루축의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측면이죠. 그 부분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되고, 지금 화살표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시 Q 하고 화살표를 보면은 축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 축 잡기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그린색 축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러면 레드 축 이렇게 돌아가죠. 이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축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다 보면 알게 되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한 개념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테이트는 로테이트 그냥 돌리는 축 어느 쪽으로 돌아가느냐, 방금 그 뭐 레드 축이냐 그린 축이냐 블루 축이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그거 정도만 이제 일단 알고 다음에 작업할 때 또 익히면 될 것 같아요. 또 다음은 자, 옵셋은 캐드에도 있죠. 거의 비슷해요. 캐드하고. 자, 큐빅 여기 지금 되어 있죠. 큐빅으로 자 5천에 5천 1000에 1000 1000에 1000으로 해봅시다. 상당히 작은데 내가 워낙 이 전체를 좀 큰 치수로 잡아놔가지고 옵셋은 움직이는 게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몇 정도 그 바운더리를 만들어 줄 것이냐. 그래서 선택을 하고 옵셋 키를 누르고 방금 옵셋 해서 이거를 밖으로 안으로 여기는 안으로 밖으로 몇을 줄 거냐 500. 이게 지금 안으로 된 게 하나 더 있어 버렸구나. 이런 뭐 없애줘도 되고 얘도 없애줘도 되고. 그러면 이렇게 뚫린 게 매스를 올릴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원형으로 한번 해보죠. 옵셋의 단축키는 내가 F인데 내가 안 바꿔놨구나. 이렇게 안으로 할 수도 있고 밖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밖으로 할 때와 안으로 할 때 치수는 그냥 똑같아요. 그러면 200 이 정도 잡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 이거를 지울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올릴 수가 있죠. 이렇게 푸시 앤 플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죠. 자, 이 옵셋 툴은 같이 여러 가지 걸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만들 때
창문을 만들 때 옵셋 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창문 하나하나를 큐빅으로 만들어서 창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만들지, 어떤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또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될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스케일 툴 하고 옵셋 툴 했고, 그 다음에 팔로우미가 아주 중요하죠. 팔로우미 툴을 한번 해보죠. 팔로우미는 나를 따라와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경로를 따라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세워놨죠. 자, 경로를 이 선 세 개의 경로, 그리고 이 바닥에 보면 내가 이거 지금 원형, 뭐 큐빅, 약간 독특한 형태 또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따라서 해봐요. 이렇게. 자, 이 세 개의 경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팔로우미라고 있어요. 팔로우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액자 같은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나올 때,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따라서 경로에 똑같은 경로가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내가 이 지금 바닥에 있는 조그만 이 도형을 좀 떨어뜨려서, 경로에 떨어뜨려서 했을 때 그 도형에서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내가 경로에 붙여서 나왔을 때는 어떤지 보세요. 자,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를 선택하고, 자,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쓸만한 것이죠. 문틀이나 뭐 창틀, 이런데 쓸만한 거. 특히 그 클래식한 세미 클래식이나 클래식한 그러한 분위기, 뭐 웨일스코팅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이미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그 집하고 하나 그 평면 이걸 하나 해놨는데, 지금 이쪽에 문을 하나 만들어 놨죠. 문을 뚫어 놓은 거죠.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도면 가지고 작업하는 건 다음에 할 텐데, 일단 팔로우미를 이렇게 문에다 한번 적용해 보는 걸 하려고 이걸 좀 놔뒀어요. 자, 팔로우미. 물론 아까 내가 한 것처럼 좀 정교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 아크를 많이 이용하면 틀을 만들기가 참 좋아요. 자, 그렇죠? 큐빅을 하나 이 정도에서 만들어주고, 여기 보면 중심점이 잡혀지죠. 그러니까 렉탱글 하나 해서 라인이 아니라 하나 잡았어요. 그 다음에 아크를 한번 사용해 보죠. 2포인트 아크. 중심점을 알아잡아 주니까 이렇게 수가 있죠. 그리고 아크 외에 또 이 부분이 약간 얄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하면서 여기도 아크,
자, 팔로우 미 지금 하던 걸 다시 한번 해봅시다. 팔로우 미는 일단 경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닥 부분에 몰딩, 물론 몰딩이 아니라 다른 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니 가장 먼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몰딩이죠. 자, 이렇게 내가 했다. 그러면 지금 몰딩을 아래쪽을 만들어 놨죠. 그러면 그 다음에 경로를 먼저 선택을 해요. 경로는 문틀 경로를 되도록이면 선으로 Shift 누르고 해주세요. 그리고 팔로우 미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문틀이 만들어지죠. 내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꾸로 간 것 같으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나름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부분을. 그리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을 하고, 뭐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액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조그마한 거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M 갖다 붙여놓고, 이거는 다각형 폴리에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 특별히 그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여기는 아랫부분까지 다 있죠. 액자식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그러면 팔로우 미 하고 이렇게 하면 액자가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말하면 팔로우 미를 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방법까지 같이 하면 사실 너무 헷갈려 버려서 가장 많이 쓰는 이 방법 하나로 그냥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뭐 이제 디테일하게 알게 되면 그 부분도 알아두면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이거 가장 많이 쓰는 이 방법으로 팔로우 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좀 틀려요. 자, 팔로우 미 1500에 1500 이 정도로 하죠. 1500에 해서 똑같이 1500을 올린다. 올리고, 자, 이 다음에 위에 라운딩 하는 어떤 수툴, 그런 소파, 그런 단순한 소파를 만든다 했을 때 아크 쓰는 방법 아까 했었죠. 아크. 근데 아크는 이제 크게 쓸 수도 있지만 또 정밀하게 했을 때는 사실 튕겨줘야죠. 얘가 지금 1500이었죠. 그러면 탭 해서 한 800 정도. 한 80, 아까 내가 80이었나? 자,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 면이 떠 있는 경우가 생겨요. 자, 다시 탭 아래로 해서 80. 자, 라운딩 박스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탭 하고 아래로 튕길 때는 반드시 위에 화살표를 꼭 해줘야 돼요. 100.
그리고 아크를 2포인트 아크로 해서 A, 자, 이렇게 핑크색이 나오죠.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작업을 아래쪽도 같이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부분만 먼저 해볼게요. 자, 위에 경로를 선택을 하세요. 자, 경로는 어차피 면을 선택하면 전체 되니까, 자,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미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라운딩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작업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고 아랫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같이 한번 여기까지, 자, 핑크색 나오면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렇게 라운딩 박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 내가 지우개 기능 뭐 그거 알려줬으니까 그 부분을 사용하면 이런 선들도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레이저, 이레이저하고 쉬프트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그게 있으면 좋을지 안 좋을지 잘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툴에 대해서 이제 기본 툴 배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봐야 좀 익히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사실 할 때 어쩔 때는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뭔가 차례를 뭐 틀렸다거나, 뭔가 방식을 뭐 처음에 사이드 수를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엔터를 켜야 되는데 안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되려면 좀 계속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계속 보면서 연습을 잘 하시길 바라고, 또 다음 수업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어요.